생방송 출발 서현 시대입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남 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지난 14일 목포 오거리 문화센터에서는 행정통합을 고민하는 시민 모임의 주관으로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목포 문화연대 정태관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민토론회 주제가 전남 광주 행정통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고요. 이게 그런데 설 연휴가 시작되는 14일 토요일에 개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이에요. 네. 이제 명절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행자위 통과하기 전에 하려다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이제 그 통과가 그 연계됐던 국회의원 김원희 의원이 국회 일정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명절 넘어지면 또 더 이제 타이밍이 놓칠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4일 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저 상당히 촉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특별법과 관련돼서 상당히 저 국회에서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여야 간에 좀 협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지부진한 그런 면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그 저 뉴스 저 내용 보면은 오늘 정도에는 어떻게 보면 통과를 좀 시키겠다. 그런 민주당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법사위 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고 오후에 본회의 통과시킨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지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중대성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목포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관은 주관 부서가 주관처가 지금 행정통합을 고민하는 시민 모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단체인가요? 이게 이제 단체라기보다도요. 그동안 이제 그 시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이 질문을 한 2차례 정도 그 전에 있었습니다. 목포에서. 왜냐하면 시내버스 문제가 있을 때도 시내버스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고 이번에도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요. 이 문제도 어떤 주관단체가 중심이 아니라 시민의 장을 만들어보자, 공론화 장을 만들어보는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던진 메시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주체는 이제 목포문화연대라든가 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한국균형발전연구원, 목포 시민주권 이런 단체들이 주체로 참여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교협 목포대 분해 또 정의당 전남도당 목포 시민정책단 이런 때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 김원희 국회의원 참석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오셨어요. 다행히. 왜냐하면 이 지역 국회의원이시면서도 또 전남도당 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통합 추진 공동 대표님이십니다. 핵심적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나오셨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뭐 시장이 됐든 특히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장이라든가 이런 공론화장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기획사로 처음 나오셨다. 그래서 좀 격려를 해드렸는데 잘된 것은 잘하신 건 잘한 건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처음 나오셨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역 현안 문제가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워낙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야 또 저 국회에 제대로 우리 이 시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토론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큰 틀에서 1부, 2부로 했고요. 뭐 1시간 정도는 이제 발제자 했고 또 1시간은 시민들 이제 자유 발언을 진행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김원희 이제 국회의원이 나오셨고 그 우리 목포대학교 명예교수인 신순호 교수가 나오셨어요. 신 교수님. 이분은 이제 한국 도시행정학 고문으로서 이 도시행정학에 굉장히 전문적인 연구 교수십니다. 사실은. 그리고 김재용 교수가 세안대학교 석좌 교수인데 이분도
도청에서 한동안 근무하신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정확히 발표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의당 박명기 위원장님께서는 전남 광주 특별시 설치법에 관한 대해서 이제 고찰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1시간 한 20분 정도 시민들의 발언이 네.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네네. 거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좋은 대화 나오시고 또 주청사는 반드시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많은 시민들 의견도 주셔서 굉장히 또 한 분은 젊은 분이신데 광주 순천 여수 쪽에 강기정 의원이라든가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이 그 이런 토론회 방식을 네. 가봤는데 그거는 전부 찬성만 있었는데 여기는 찬성도 있으면서 반대도 있어서 너무 좋은 토론했다 이렇게 이렇게 직언을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저도 지금 궁금한 게 네. 저 대부분이 지금 통합 찬성 네. 의견이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통합청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남 서남부 지역의 시도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통합청사 남학신도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네. 통합 자체를 거부하고 이 독자 우리가 발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을 것 같아서. 뭐 한 번 정도는 통합에 반대하신 분이 발제자 분명히 하셨고 네. 대부분은 이제 통합을 하되 이런 방식은 아니다. 그리고 큰 틀 속에서 무슨 미래를 보냐면 인구 소멸이나 이런 거 볼 때는 네. 통합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절차상의 문제 특히 네. 또 주청사의 문제가 가장 이슈화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주청사 문제는 네.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15일 그러니까 하루 네. 뒤에 토론의 결과를 이제 보도 자료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먼저 행정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서 네. 제대로 된 민주 절차 이게 사실상 배제됐다 이 비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중대 사안을 할 때는 우리가 처리할 때는 주민투표 같은 게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당연히 했어야죠. 예. 네. 그런데 도의회라든가 광주시의회의 의견 정치로 가름한다. 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만 따지고 갈 문제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수기 과정이 너무 없었잖아요. 예. 일방적인 이런 그 공청회를 통해서 일방적인 방식으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이 도민들은 듣는 방식 그리고 질문도 형식적인 방식 네. 이런 것들이 가장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 토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요. 공청회 진행 네. 자체를 좀 문제시 삼는 네. 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많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 문제는 비민주적이다, 또 정당성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제가 여기서 한두 가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붙이자면 네. 이 1월 9일에 네. 김영록 도지사와 강기정 시장이 통합에 대한 공동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네. 그랬는데 이게 한 달 만에 네. 이 통합 문제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는 번개불에 콩을 볶아먹은 통합이다.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전남 국회의원이요. 예. 총 18명입니다. 예. 도지사 빼고요. 그런데 17일인가요? 네. 17일인가? 근데 그때 당시에 27일이 맞습니다. 그때 9명이 최종 통합을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50% 국회의원 참여에 의해서 주청사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주청사는 세 군데 둔다. 그때 이런 그죠? 내용들이 이분들이 합의가 됐다는 합의된 겁니까? 겁니다. 9명이 국회의원 반절이 9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네.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지적했습니다만은 보태도 국가 사업에 국회의원들이 했을 때는 3분의 2는 보통 통과를 하거든요. 네, 상식적인 거예요, 네, 이거는. 근데 방금 18명이 9명이 합의해서 이거 통과시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남 광주에 이 중대한 사안을 9명이 결정한 겁니다. 도지사 2명, 시장 빼놓고 나면.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전부 다 이분들이 민주당 의원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적으로 하면 민주당의 일종의 말하는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이 이 견제 정당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네. 보고요. 또 하나는 좀
20조 원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게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광주가 26년도 올해 기준에서 7조 6,8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남이 12조 7천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연간 어느 정도 되냐면요. 20조 3천억 800억 정도 됩니다. 토탈 20조 정도. 연간. 근데 그 20조만 앞에다 세운 거예요. 그럼 매년 5조잖아요. 그러면 이 토탈 우리가 20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연간 5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 오는 겁니다. 연간 5조 지원이라는 게 그렇죠. 전체적으로 봐서 20조를 그 어떻게 보면 지원한다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다 지금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우리 광주전 통화 합치면 20조 원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SOC 사업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 합해도 25조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25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초 광주 전남이 쓰는 예산은 20조다. 그렇죠. 이걸 전부 이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광주 전남이 그 도의원들이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한 명씩 기권하고 전부 찬성으로 돌아섰잖아요. 그 비밀문적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그 도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그런 그 의결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남도 의회에서 표결할 때 그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보더라도 21세기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저는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쿠데타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비민주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세요. 행정통합 이후에 초광역특별시로의 권한 확대가 헌법상 지방자치 평등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발제자에서 나왔죠 이게. 이 문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요. 이제 초광역특별시가 강범위한 특례와 권한이 부여될 경우 이제 기존에 있던 데 있잖아요. 즉 강원도, 경북, 제주도 특별시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거기에 와 봤을 때 법적 그 평등 원칙이 침해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기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를 만들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그러면 전부 우리나라 전체 전부 하나 구역별로 전부 특별시 다 만들어야 된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는 좀 방금 20조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또 어떤 그 차관이 4명이잖아. 차관급이. 전남 광주가 됐을 경우 이런 불평등 원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잘못한 법적 다툼이 이루어질 확률도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도 헌법소원에 낸 걸로 알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뭐 오늘이나 이달 말에 국회 통과되더라도 좀 지켜볼 문제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별시장의 그 권한이 일부 좀 분산이 됐다 이런 뉴스 속보도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행정통합과 관련해서요 지역의 권한 구조라든지 재정, 발전 등을 재설계하는 부분도 좀 논의가 이 자리에서는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설계라기보다도 가장 이제 우려했던 것이 여러 차례 나와는 이야기지만 이 통합 이후 권력과 행정기능이 광주로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던 거죠, 사실은. 지금도 그 우려는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주 여건이 있잖아요. 정주 여건이라든가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 광주 쏠림으로 해서 특히 서남권은 이제 불균형으로 인해서 특히 농촌, 어촌 이 문제는 심각할 거다. 이런 것들이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재정은 2차적 문제. 그러면 광주가 그동안 그 중심 핵심 도시였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서울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모든 것을 우리나라 전체로 흡수해버리는 그런 경향하고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사실은. 광주로 집중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 이것은 아무래도 주청사가 광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주청사 문제 이게 이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참석하신 분들 그러니까 서남권에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현 전남도청으로 명확히 하자 이런 의견이 지금 줄을 이뤘다면서요? 그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어디나 보면 지역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 이기주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남도청이 그동안 여기에 정착한 지 거의 22년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주청사가 지금 무안군에 있는 것들이 거의 지금 통합청사가 되더라도 문제 없는 청사예요. 그러면 앞으로 통합됐을 경우 이 어마어마한 그 무안에 있는 현 도청 소재지를 도청 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그걸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두 청사를 이용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또 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의회도 지금 광주가 20몇 명으로 알고 전남이 좀 더 훨씬 많은 걸로 알았는데 당장 통합된 이후에 의회를 열 수 없는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광주는요 훨씬 수가 적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조로 했을 경우는 전남도의회 같은 거 활용하면 의자 몇 석 넘으면 됩니다. 문제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 깊이 들어가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전혀 논의가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20조 주니까 통합이 되면 경남 미래 장밋빛만 여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래서 특별법에서 말씀해주면 담야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방금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쪽으로 반드시 흡수 통합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청사를 이용했을 때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계획은 주청사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광주청사와 광주시청사죠. 광주청사와 남학의 도청청사 그리고 동북권 사무소, 동부사무소 그 세 군데를 축으로 해서 이제 운영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주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를 세 군데 돌면서 의회를 열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도지사가 결재를 세 군데 돌면서 결재할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인 행정이란 게 있어요. 행정이 리듬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면 도지사가 세 군데 돌면서 매일 결재할 겁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논의된 것은 그러잖아요. 다음 그러니까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밀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소재지 문제를 지금 결정을 좀 회피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만약에 통합이 됐더라도 새로운 행정시장이 아마 이 문제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 그분도 재선을 볼 겁니다. 그랬을 때 정치적으로 풀이했을 때는 쉽지 않다고 저희는 본 겁니다. 그래서 통합 주청사 문제도 상당히 문제화되고 이슈화되고 장기화될 거라고 봤을 때 이 피해를 누가 봅니까? 광주 전남 이 도시민이 보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그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고요. 민주당 경선 절차 이렇게 돌입한 상황인데 이번 지방선거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이제 SNS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네 분이 5분 이제 정의당까지 이제 기자를 했기 때문에 여러 분 나오는데 과연 목포 시장의 영향감이냐 이런 이야기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SNS 검증되지 않은 추상적인 공약이 많이 나오고 있고 수치를 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계속 논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SNS 활용한 것은 굉장히 긍정이지만 정확한 데이터 수치가 아닌 스스로 후보자 스스로 목포의 문제가 뭐니 던지고 그 문제를 답하는 것을 목포 시민들은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목포는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잖아요. 경제, 사회, 문화부터서 인구 소멸부터서 청년 문제부터 심각한 문제인데 질문을 먼저 던지고 답하는 이런 형식의 시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대표였습니다.